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. 아니 굳이 여쭤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서기는 했는데 나대지는 않았습니다. 기분이 좀 좋죠. 더 노력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각오도 하지만. 안녕하세요. MBC 앵커 최다훈, 허연주입니다. 네,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잘 하고 있을까요? 또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떤 것들이 변할지 궁금한데요. 네, MBC 유튜브 미니 대담.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암무안 신안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서삼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의원님의 성함을 듣고도 모르는 사람은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또 의정활동 3년이 지났잖아요. 혹시 이 의정활동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, 딱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수많은 그런 그 민원인들이 계시는데 가장 그런 절박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주민들의 그 바램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저의 작은 노력으로 해결해서 그분에게 큰 감동을 줬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보여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도의원 그리고 삼선 군수 등 꾸준히 선택을 받고 계신데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들었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었던 말, 가장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던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은 서삼석인 것 같아. 뭐 이런 말씀 해주실 때는 솔직히 좀 기분이 좀 좋죠. 더 노력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각오도 하지만 그럴 때 기분이 좀 괜찮았습니다. 네, 그런 말은 제가 들어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뭔가 생각만 해도 입꼬리 약간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. 아니 굳이 여쭤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네. 약간 농민 뭐 얘기를 하셨지만 반대로 우리 저희 요즘 MZ들 얘기도 좀 해볼게요. 저희가 MBTI라고 항상 오시면 이제 여쭤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. 네. 그런데 뭐 타이틀에 뭐 사교적인 뭐 애교관 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네. 저 외교적인 사교관이에요. ESFJ 아니에요? 사교관? 외교적인 사교관이라고 가르쳐요. 사교적인 외교관 아니에요?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써져 있는데 뭐 책임감, 또 배려하는 거, 또 헌신적인 거, 뭐 이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맞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이게 사교적인 외교관이 ESFJ더라고요. 또 의외로 감성적이신가요, 그러면? 그런가요? 네. 뭔가 감성이 있다, 뭐 이런 거 느껴보실 때가 있으세요? 아, 내가 좀 감성적인 남자구나. 감성까지라고는 할 수 없고요. 네. 또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또 이성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평소에 이렇게 낙서를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낙서집을 4군데 좀 발간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런 표현도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.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문학적인 감성도 있으시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아니고. 혹시 모르죠.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.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.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참고로 서점에는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. 근데 이 MBTI가 사실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의원님 MBTI가 예전 어릴 적 모습처럼 그런 걸 간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의원님의 어린 시절은 좀 어떤 모습이셨나요? 어떤 성격이었다 표현하다면요? 제가 58년생인데요. 네. 그때 지금은 초등학교, 국민학교 시절 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. 네? 초등학생이면 한창 뛰놀 때인데 굳이 뭐 통신표에 기재용으로 써 내려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장래 희망,
네 꿈이 뭐냐고 그 물었던 선생님들한테 네.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굉장히 구체적인데요. 그리고 또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적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. 개인적으로. 보통은 정말 대통령을 많이 네. 쓸 텐데 우리 초등학생들은. 의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썼는데 네.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. 아. 굉장히 무섭네요. 그때 썼던 게 네. 실제로 이렇게. 아 그랬을까요? 그러니까. 꿈을 이룬 어린아이잖아요. 뭐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네. 뭐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반장도 좀 많이 해보고 회장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좀 앞장서서 나서는 스타일이셨군요. 나서긴 했는데 나대지는 않았습니다. 나서기만 해요. 조심해야 되네. 네. 나서는 거 나대는 거에 내 스타일을 구분해 주셨고요. 네, 뭐 이번에는 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최근에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가 됐습니다. 당시에 반대표를 던지셨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?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반대는 저희 뭐 소신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전에 제가 20년도 10월 29일 날 관련된 법을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제가 발의한 법하고 광주 군사공항 이전 특별법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네. 군공항 이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전지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발의한 법이 훨씬 더 이렇게 이롭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첫 번째고요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전지 광주 군공항에서 있었던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반대한 거고. 네. 그 다음에는 1991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군사공항의 통합 또는 폐쇄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. 네. 그건 뭐 이미 다 보도된 사실인데 대한민국도 지금 그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첨단 전자전의 어떤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전할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군사공항끼리 통합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습니다. 네. 이번에 현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네,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?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기구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 몫이 저희 당 몫이어서 제가 선임이 됐는데 아마 이제 그만두신 우리 박원근 원내대표께서 제가 이렇게 농업 문제에 대해서 평소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하고 주장을 또 많이 하고 법안도 많이 발의하고 특히 쌀 문제에 대해서 쌀은 또 기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이런 것들을 그 제기하는 것을 평가해서 아마 저를 이렇게 추천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봅니다. 네. 네. 이번에 또 농업재해 대책법 발의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독 농업 현장에서의 재해 보험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서 또 타 보험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. 네. 그래서 보험률, 국고 지원율을 현행 50%에서 80% 정도로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상향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. 네. 그런 것을 법에 담았고 예. 또 하나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예를 들면 뭐 홍수 피해 지역 같은 데는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국가가 특별히 그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재해 현장에 대한 재해 현장 선포는 없단 말입니다. 그렇죠.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. 그리고 이 재해와 관련된 모든 그런 보상, 뭐 지원 이런 것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이 법에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얘기해 주셨고요. 네. 그런데 또 최근 시사 용광로에서 중앙정부의 가뭄대책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고 좀 언급하신 바가 있으세요. 혹시 어느 부분을 언급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?
중앙재해대책본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뭐 언급하셨냐고 여쭤보셨는데 네. 뭐 제 기억으로는 별 기억이 없는데 이런 그 재난 현장 재해 문제가 발생되면은 이 컨트롤 타워가 그 중앙 정부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죄송하지만 그 피해 현장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농어촌 지역입니다. 네. 그런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투여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복구와 관련된 이런 재반 그런 사안들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권한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인데 그걸 물어보신 거네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농업 대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많지 않습니까? 시간을 돌리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나에게 정말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런 능력으로 이걸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? 저한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네. 저는 통일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통일을 기치로 국민운동을 한번 전개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 기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. 초능력을 발휘해서. 예,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조금 훈훈한데요. 네. 하지만 또 저희가 여기서는 멈출 수 없죠. 이번에는 또 취향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. 좋습니다. 어떤 건가요? 네, 날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전남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 오시는 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가장 추천하는 음식 하나만 꼽아주시죠.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신안 송도 어항의 뭐 병어랄지, 네. 그 다음에 뭐 가을에 뭐 무한 뭐 뻘락지랄지, 또 다시 돌아와서 여름에 임자도의 뭐 미네랄지, 뭐 홍어는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, 그렇죠. 많은 그런 그 미각적인 요소를 갖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생산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전남 지역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또 서남권 음식들이 아닙니까? 풍부하고요. 네. 그렇다면 반면에 취미 활동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럴 시간이 좀 별로 없었는데 뭐 이렇게 스케치도 좀 해볼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글 쓰신 분들한테는 예의가 아닙니다만은 그냥 자기 스타일식으로 내 스타일로 뭐 글씨도 좀 써보고 또 외형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좀 등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. 여행도 좋아하는데 여건이 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좀 활동적인 것들과 정적인 취미들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꾸준히 관리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신데 좀 관리의 팁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.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했다고 미안합니다.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, 준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특별한 그 팁이 있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저 스스로 어떤 여유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것들이 지속 가능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너무 멋있으신데요. 그렇습니다. 저도 오늘 이제 의원님 뵙고 좀 뭐라도 좀 글을 써볼까 싶어요. 안 될까요? 저 분명히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. 내가 낙서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저도 낙서로 하겠습니다.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좀 계획과 또 마무리로 이제 우리 지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국회에 등원했을 때 소수 서민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정치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정단상에서 첫 발언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어진 그 의정활동 기간 변치 않고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 쌀 산업입니다. 그리고 소금 산업입니다. 그 다음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당장 우리 농업인들 또 축산인들이 힘들어하지만
우리 5천만 국민 주식이 쌀이듯이 식량이랄지 또 국민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농민들에 대한 지금은 힘들지만 결코 이 국가나 지방 정부나 또 국민들이나 소비자가 애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. 네. 당장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시면 저는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저는 세상에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제 인내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앞으로도 좋은 활동, 많은 활동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네. 저희 지역을 위해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문학인의 모습도 기대할게요. 절대 뭐 문학인이 그림이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분들에 대한 아주 예의가 아닙니다. 네. 네,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유튜브 미니대담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의원님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아쉬움이 남았으니까요. 다음 만남도 또 가까이 하시겠죠? 네.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. 네. 언제든 함께해 주세요. 네. 네. 네, 다음을 또 기약해 보면서 유튜브 미니대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